자유기업,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저는 자유기업이란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수익을 내고 수익을 보존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정부로부터 거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 자유기업이라는 환경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등 이러한 자유와 함께할 때 자유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업가, 엔터프라이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기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시작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그 기반으로 삼는 토대는 자유기업이고 자유기업이 없으면 기업가도 없습니다. 자유와 통제경제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권위주의 등 이런 무슨 주의들은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유사회와 자유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메이는 자유를 믿습니다. 자유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하지만 자유사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윤리체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금전지불 약속을 종이에 서명합니다.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금액을 수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런 수표를 유통시킬 수도 있고 수표를 주고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은 신용에 따라 수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정직한 사회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남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조그만 플라스틱 카드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이 카드를 제시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역시 도덕적 원칙이 살아있는 자유사회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꺼이 산정된 세액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따릅니다. 자유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공정하며 규칙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작동합니다. 같은 원리로 아메이는 커다란 자유사회 안에 있는 사업체로서 또 하나의 자유사회입니다. 아메이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그만두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메이가 하나의 자유사회로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일정한 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을 올린 ABO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시스템은 붕괴되고 말겠죠. 우리는 소비자와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약속을 망각하고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온 규칙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기능과 윤리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어느 나라마다 존재합니다. 아메이 내부 규정에도
안정적이고 정직한 성장을 위한 관리와 통제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ABO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강요와 강제를 하지 않으며 약속을 정직하게 이행하며 보너스를 제때 지급해야 한다 등 다양한 규칙을 통해 아메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메이의 개념 중 수익,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사업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수익만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사업체가 수익을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체가 살아남으려면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것만이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SA8을 통해 깨끗한 옷을 입고 싶다는 욕구, 뉴트리라이트를 통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충족시키고 이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욕구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마실 것에 대한 욕구, 휴식에 대한 욕구 등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지낼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옷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세탁기가 없어도 빨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 전달 기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특정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제품 전달은 비즈니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욕구 창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탁, 청소 등 편리한 생활에 대한 욕구로부터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시킨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반드시 쌍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품 전달자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구매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좋은 거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은 기업가에게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항목입니다. 수익은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있어야 건물도 매입하고 물건과 자산을 생산하는 기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있어야 임차한 자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익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메이 ABO들도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메이 ABO 분들이 일정한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수익은 제품 전달로부터 시작되어 스폰서 활동에 의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품 전달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 수익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아메이에 있으며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아메이의 제품 전달을 돌아보면 우리는 LOC, SA8, 더블X와 같이 반복해서 구매하게 되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게 되는 듀러블 제품인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에 있어서도 필터 카트리지의 정기적인 전달을 통해 연속성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메이를 모방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이곳 에이다에서는 1년에 한 번 리버런이라는 경주를 합니다. 이 달리기 코스는 25km로서 누구나 신청하면 이 지정된 코스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코스를 완주하면 소정의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완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km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완주한 사람들도 대부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괜찮은 시간대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경주란 이런 것입니다. 경쟁이란 이런 것입니다. 출발은 하지만 완주할 의지와 스태미너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온갖 유형의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시작보다 완주가 더 어렵습니다. 언젠가 잡지에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에는 지능과 체력이 있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경험도 있으며 노하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성실함을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함, 즉 정직과 신뢰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정직과 신뢰는 아메이 본사와 ABO가 함께하기 위해서도, 또한 ABO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이 구절은 제 가족의 기본 가치였으며 이는 아메이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사소한 것 하나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번 거짓말을 했다면 다음엔 그 사람을 확실히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는 찻잔과 같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러면 접착제로 찻잔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찻잔에 붙은 접착제가 계속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직과 신뢰에 대한 과오를 용서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과오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가치 체계는 장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과 신뢰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지속되어야 할 아메이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아메이 ABO 분들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하기는 쉽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잡지에 이런 사람들을 묘사한 광고가 하나 게재됐습니다. 그 일부는 제가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썩 괜찮아 보였습니다. 1899년 찰스 듀얼 미국 특허국 국장은 그 당시 발명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미 발명되었다. 그러므로 특허국의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해리 워너는 워너브라더스 픽처스사를 세우고 이끌었습니다. 1927년 이분은 세상에 누가 배우들의 육성을 듣고 싶어 하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성 영화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미국의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905년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분별력과 책임감이 있는 여성은 투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로버트 밀리컨은 192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원자력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틀렸습니다. 1895년 왕립학술 원장인 켈빈 경은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분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부정론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저는 모두 함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